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9월 9일 월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좀 이례적인 드문 절차가 하나 열렸죠. 바로 공판전 정인신문. 내가 몇 차례 전에 들었는데 이상직 전 이스타 항공 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받은 혐의,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행정관 신우석입니다. 신우석 행정관. 자, 이 신우석 행정관은 우선 어떤 인물인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정수석실 산하, 그때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민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은 백원우였습니다. 백원우. 그 밑에서 이 행정관으로 일을 했는데 청와대 직제는 이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요원 이렇게까지 행정관으로 일을 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친인척 담당이죠. 친인척. 그러니 문다혜 씨가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재임 중에 갑자기 서울에 집 팔고 태국으로 이주한 배경,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태국으로 갔을까? 경호원들도 다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세금 낭비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겠죠. 친인척 관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대가, 이 태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뒤를 돌봐준, 그래서 2억 2,300만 원 급여 형태로 지급을 한 상황.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수상한 동거래도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청와대 참모들이 그에게, 문다혜에게 돈을 막 보냈을까? 양인에서 유송화, 송금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또 현지에 파견된 경호관 계좌로 왜 또 수천만 원을 보내서 그게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알고 있는 키맨이죠. 그런데 이 신우석 씨가 지금은 그곳에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있습니다. 조국당에 사무부총장. 또 최근에는 10월에 재보선이 있죠. 10월 재보선 앞두고 조국당의 이 후보 검증위원회 그 위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또 조국당에서 맡고 있다고 보는데, 조국은 얼마 전에 이 서창호도 모른다, 이상직도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 키맨 신우석 씨를 그때는 휘하에 두고 있었고, 행정관으로, 수석 비서관으로서 행정관으로 휘하에 두고 있었고, 지금은 본인이 당 대표로 있는, 거기서 주요 당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키맨인데, 이상직 그리고 서창호를 연결시킬 수 있는 키맨인데 그 사람을 몰랐다. 그건 발뺌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검찰은 이 신우석 씨가 진술이 없으면, 신우석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당히 이례적인 법적 절차를 하나 밟았죠. 바로 공판전 정인신문입니다. 검찰이 이 신우석 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하고, 그러니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거죠. 버틴 거죠. 그러니 신우석 씨 주거지 관할 법원, 그러니까 남부지법이 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공판전 정인 신문을 청구를 했습니다. 공판전에 일단 이 정인의 정언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검찰의 참고인은 강제성이 없지만은 일단 법원에서 정인 채택을 하면은 정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은 뭐 가태료를 물게 되죠.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인의 정언에 불응을 하면은 또 가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 정언을 확보를 해놓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이 제도가 매우 이례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이 신우석 씨의
정언이 절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응하면 불응하는 대로 아니면은 대답을 정언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신우석은 출석을 했지만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출석을 하고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떤 혐의점이 더 보강되는 그런 상황이 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문재인 그리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죠. 박석호 전 타이스타제 대표 그리고 이상직 이렇게 이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출정하라. 그러니까 법원에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나와도 그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역시 안 나왔습니다. 문재인도 안 나오고 이 조현옥도 안 나오고 박석호도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상직은 지금 전주 교도소에 있는데 다른 사건, 본인의 그 이스타 항공의 배임 횡령 사건이죠. 교도소에 있는데 이상직이 영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이 신우석이 정인으로 나오고 이상직이 그것을 참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상직이 뭔가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신우석 자체가 정언을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상직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서로 이제 탐색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상직의 입이 또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우석 씨는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서울 남부지법 형사 2단독에 출석을 하면서 정인 신청 프로그램을 요청을 해서 비공개 동선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얼굴이 찍히지가 않았죠. 뭐 얼굴이 찍히지 않았어도 거기 이 조국 당 기구표에 보면은 사무부총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우석 씨는 그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금 떠올라 있고, 신우석 씨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인들의 한 이야기겠죠. 검찰이 부정 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가성과 관련해서 신우석 씨가 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인 역시 언제든 그렇기 때문에 정인 역시 그러니까는 신우석 씨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현행법에 따라 정언을 거부를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언을 거부를 할 수 있는 건 자기 사건과 관련됐을 때는 정언을 거부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죠. 그런데 이 신우석도 곧 이 사건의 피의자가 돼서 이 사건에 연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 소환에 이제 불응을 하다가 공판전 정인 신문이 시작이 되니까 아예 정언 거부를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뭐 가태료 정도 처분을 받는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말을 못하겠다고 일단 버티는 겁니다. 검찰은 신우석을 상대로 2018년에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그 의혹을 지금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차례 신우석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전 정인신문이란 칼을 꺼내 들었는데 오늘 이마저도 정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신우석 씨가 형사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오늘 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신우석 씨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감찰 관리 특히 문다혜 그리고 서창호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정보를 배타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다. 이 업무를 전담을 했다는 겁니다. 태국 이주, 이 부부 태국 이주 업무를 전담을 했고 문다혜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해 준 사실도 있다. 사위를 서창호를 취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신씨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정원을 거부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검찰의 개별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가 아니고 전부 정원을 거부하는 것은 이 신씨가 형사 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가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입장을 냈는데 정원 거부를 하니까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이 이 공판전 정인신문이라는 이런 비장의 카드까지 막 꺼내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이제 추석 연휴 전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문재인 수사를 막아서고 있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곧 문다혜 씨가 소환이 되고 그 다음에 김정숙을 거쳐서 문재인 소환이 되면은 추석 후에는 검찰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된다. 문재인을 겨냥한 검찰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 그 예고편이 오늘 공판전 정인신문이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